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안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투쟁! 저는 사무처장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경기 지부장을 4년 했고요. 그리고 본부장을 4년, 노동운동은 총 8년을 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바뀌면서 어느 날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리우는 7년 차인 저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월급은 세금 떼고 한 78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늘 고민했어요. 이 돈을 받고 계속 다닐 건가 말 건가.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특수교육 지도사라고 장애 아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계속 주문을 걸었어요. 아이들과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방학이 있으니까 좋고 또 남들은 무상으로 봉사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아?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허울뿐인 명예로 계속 제게 주문을 걸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바뀌면서 저를 해고하며 제 인생에 새로운 파란이 일어났죠. 7년간 죽어라고 일을 한 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장이 바뀌면서 여성을 해고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나서는 저는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직은 정말 아직도 해고 싸움을 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동지들이 지천에 있죠. 그러면서 조합원이 시작은 10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이제 3만 5천, 4만을 달려가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저항하는 힘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보 콜센터 동지 여러분, 지금 파업 중이시죠? 두려우시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총파업 처음 하던 2012년에 세상의 모든 욕은 다 먹었습니다. 9시 뉴스, KBC, MBC, 온갖 매체라는 매체는 어떻게 아이들을 볼모로 밥을 굶길 수 있냐, 학교를 세울 수 있냐, 이것이 주된 화두였습니다. 근 한 달간 정말 TV도 볼 수 없었고 핸드폰도 볼 수 없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조합원들끼리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에겐 아주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악어백입니다. 이 악어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악어백은 이런 겁니다. 우린 가진 게 없는 자들, 잃을 게 없는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악어백이 되어주자. 나는 너에게 가장 비싸고 빛나는 악어백이 되어주고 너는 내게 가장 빛나는 악어백, 든든한 백이 되어주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어백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의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동지 여러분들도 참 많은 플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비정규직 모르고 들어왔냐? 여자들이 그 정도이면 되지 않냐? 시험도 보고 들어오지 않은,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의 주체인 것처럼 세상은 떠들어댑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보다 여론으로, 그리고 같은 공공운수 노조의 소속의 조합원들로 받는 상처가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그 다른 동지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이렇게 세상을 만든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부터 정규직인 전교조 동지들과 그리고 공무원 같이 일하는 공무원 노조의 동지들과 모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 실천이라는 모임인데요. 이 속에서는 우리끼리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돌봄 사태, 학교의 기본적인 노노 갈등,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단위이기는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지들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5년간 정규직들하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서열화를 배웁니다.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정해놓고 1등은 어떤 역할, 2등은 어떤 역할, 사회에 나가면 1등은 어떤 삶을 살고 꼴찌는 어떤 삶을 산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사서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4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사서 선생님께 쪼로로 달려와서 턱을 받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공부 못하셨죠? 선생님 어느 대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선생님 비정규직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쏜살나게 도망을 갔답니다. 그 선생님은 계속 고민했답니다. 나는 무언가, 나는 사서라는 일이 좋아서 이 일을 선택했는데 아이 눈에 비친 나는 무언가. 그래서 제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서울대 법대 나온 걸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제안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로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해서 한번 해봐라. 캠페인 같은 거. 비정규직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 학교엔 비정규직이 누가 있으며 그들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공부만이 전체인 것인지.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친구가 참 멋있는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학교 내 구성원 알아가기를 대잡으로 만들어서 교육 도서실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놓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있었던 건데요. 그 학교는 급식을 카트라고 해서 급식차를 교실로 배달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사례였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리사님이 카트를 가지고 교실 앞에 카트를 갖다 놓고 돌아서서 오는데 한 선생님이 수업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야, 니네 자는 놈 깨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저렇게가 어떤 의미이지? 나를 가르치는 건가? 그래서 대성통곡하시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저렇게가 나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직접 물어봐라.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그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자기는 죽어도 못 물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하는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화두로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교사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지까지 지금까지도 그 의미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 아닐까? 이게 교육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교육을 바꿔야 한다라는 게 저희 교육공부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규직, 비정규직 이 플랜은 사회적 여론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할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지들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살을 겨누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아주 작은 운동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부터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 여러분도 오늘 남편에게, 아이에게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의 파업의 정당함을, 동지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임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은 동지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동지들이 이루어내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동지들이 정규직 쟁취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후배들에게, 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자부심을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더불어 함께 가는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손이 2개입니다. 왼손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오른손에 또 다른 동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그 동지들도 그 2손을 잡을 누군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같은 손을 잡고 있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의 동지가 흔들리고, 나의 동지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이 대우는 나로부터 출발하고 이 대우의 끝도 나여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젖어들지 않고 이 현장 중심에, 화업 중심에, 대단한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으면 제 이야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파업은 축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파업이 일상생활보다 즐겁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동지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전체로 묶어지는, 소통할 수 있는 큰 힘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50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그 모임 중심에서 즐겁게 신나게,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건 좋지 않았어, 우리 다음에 뭘 해보자가 신나게 이야기되면 1000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어디에 어떻게 있었든 그 끝은 승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비정규직은 수많은 곳의 현장에 흐트러져 있습니다. 학교에 다 조합원들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까지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면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잘 놉니다. 그것은 내가 즐겁고 이 일에, 이 파업에, 이 싸움에 중심이고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할 때는 저희 지침은 선글라스, 모자, 팔토시, 장갑 뭐 이런 것들을 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멋지게 차려입고 나들이 가듯이 신나게 놀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나게 즐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제대로 소리치십시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이 싸움 제대로 멋지게 이겨보겠다라는 단단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동지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든든한 악어백임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닌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싸움의 결과가 있더라도 나의 동지가 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동지 여러분, 공공운수 노조도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단위들은 이미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힘찬 날개짓을 응원합니다. 이제 제대로 세상을 향해 비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힘차게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나를 놓지 않기를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직!